안녕하십니까, 황 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얼마 전에 영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이 테러를 가지고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테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한겨레 신문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 확대하기 위해서는 테러는 무엇이며 테러 역사, 다음 백색 테러, 적색 테러, 테러 공격의 특성, 이슬람권에는 어떤 테러 조직들이 있는지, 또 오사마 빈 라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는 어떠한 단체인지,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야수적 잔인성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와 문학 작품에서는 어떤 식으로 테러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과연 테러는 도덕적이고 정당한가? 테러와 도덕법칙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도덕법칙의 보편성은 무엇이며 또 악의 보편성, 즉 테러는 근절돼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테러는 테러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복을 꼭 해야 될 것인가? 약한 자와 소수자 입장에 서서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테러를 가지고 쓴 사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의 악순환 끊어야. 영국 수도 런던에서 1000명에 가까운 민간인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탈리아 등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보낸 다른 나라에 비슷한 공격을 가하겠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라크에서는 알카에다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이집트 대사가 살해됐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까지 서론이 되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폭탄 테러는 심상치 않은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론 1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무엇이든 비무장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 이번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는 더욱 그렇다.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이 테러라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관 민간인을 살해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지구촌 사람들의 공분만 커질 뿐이다. 자, 본론 1단락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대규모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각국이 지금처럼 대테러 대응책 강화에만 골몰하는 것은 해답이 되지 않는다. 비슷한 테러가 잇따르는 데는 뿌리 깊은 정치 역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몇 해 사이에 일어난 여러 테러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과 점령이라는 공통 배경을 갖고 있다. 대형 테러가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고유한 속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에 대응하는 우회 전술이라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이라크 침공 이후 세계가 더 불안해졌다는 여론이 국제적으로 드세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라크인들의 고통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테러는 정치 역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것은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개별 테러에는 엄격하게 대처하더라도 정치 애교적 접근을 통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이 이라크에서 물러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이 힘을 앞세워 아랍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이슬람인들이 믿는 한 테러 악순환은 끊기지 않는다. 미국 등 서방 나라들이 아랍 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함께 펼쳐하면 물론이다. 자, 마지막 단락인데 미국이 아랍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테러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제2의 이라크 파병국인 영국이 테러를 당했는데 제3의 파병국인 한국만이 안전할 까닭은 없다. 이럴 때 정부는 자유투는 부대의 임무 확대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더 한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내세울 명분도 거둬들일 실익도 없는 파병이다. 당장 철군을 검토해야 마땅하다. 결론은 파병국인 한국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라크에서 철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확대해 볼 수 있는지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러가 되겠습니다. 테러리스트는 테러리즘을 신봉하는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폭력주의자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테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나 대중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예측할 수 없는 폭력으로 조직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테러리즘이란 말은 1798년 프랑스에서 왕당파가 왕권 복귀를 꾀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자코뱅당이 공포 정치를 한 데서 유래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러의 역사는 우리가 먼 옛날로 올라가 볼 수가 있겠죠. 인류가 역사를 시작하면서 테러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카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카인이 형인데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살인자 또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집단 사회를 이루면서 이 테러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솔하기 위한 어떤 도구 또는 공포 정치 수단으로 많이 악용되어 왔었죠. 그런 예로는 고대 스키타이인들이 저항하는 부족들이 피를 마시고 뼈를 갈아 마심으로써 바름으로써 공포를 조장한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그 시저가 있죠. 시저를 브루터스가 죽이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테러를 한 그런 유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한 김재규가 있죠. 이것도 하나의 테러고 또 제5공화국 때 전두환 정권이 일본에 있는 전 김대중 대통령을 몰래 납치한 사건, 이러한 유형들이 바로 테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백색 테러가 있는데 이 백색 테러는 우익 세력의 테러를 말합니다. 우익 그 행위 주체가 극우 또는 우익으로 암살, 파괴, 살인 이런 것을 저지르는 그런 테러를 백색 테러. 이와 반대로 적색 테러가 있는데 적색 테러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저지러지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 테러 공격 형태의 특성은 주로 고전적인 방법은 이제 폭탄 테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와 같은 유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기를 납치하는 하이제킹이 있고 또 인질 납치를 하는 인질극이 있죠.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그럼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어떤 폭력 행위를 테러로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리 계획된 고의적인 그런 폭력 행위, 두 번째는 정치적 동기에서 유발되는 폭력 행위. 자, 이번에 영국에서 일어난 폭력 테러도 이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 목표라는 폭력 행위. 네 번째는 국가와 정규 군대가 아닌 조직이나 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폭력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 테러 정의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이슬람권의 테러 조직은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해교 지하드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정체가 불분명하지만은 상당히 과격한 그런 단체이죠. 다음으로 검은 6월단, 검은 9월단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알카에다가 또 있죠.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빈 라덴이 용병으로 참가하면서
결성된 그런 단체죠. 이 단체는 1991년 걸프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미 세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특징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4개국에 달하는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단체 주요 목적은 비이슬람 국가의 제거 또는 이슬람 국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죠. 또 대표적인 이 단체 테러는 여러분들 그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 9.11 테러 뉴스를 통해서 봤죠. 그 테러를 저지른 단체지 않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다음 9번째, 이 알카에다를 지휘하고 있는 빈 라덴이라는 사람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라의 명분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나라 의식 있는 엘리트만이 획득할 수 있는 위대한 영예다. 우리는 삶을 원하는 것만큼 알라의 명분을 위해서 죽는 것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10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테러는 과연 어떤 것인가? 현대인의 야수적 잔인성이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냐라고 러시아 출신 철학자 베르자예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옛날에는 건강한 야만주의였죠. 야만이지만 건강한 야만주의였는데 현대인들은 이런 그 문명사의 도련변이 된 음산하고 포악한 그런 야수적인 본능으로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테러라는 그러한 그 단어나 용어나 또 테러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먼저 사설을 통해서 알아봤고 용어를 통해서도 알아봤고 또 영화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아쿠타가와라는 소설가가 쓴 나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쿠타가와의 소설을 영화화한 그런 작품이 되겠죠. 영화의 내용은 숲속에 사는 단편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나쇼몽은 이런 내용이 아니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나쇼몽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쇼몽이라는 것은 나생문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생문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이 큰 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생문 주의 모든 집들이 폐허가 되고 말죠. 여기에 주인공은 하인인데 이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해서 길거리를 떠돌게 되죠. 모든 게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하인은 도덕이라는 또는 양심이라는 이러한 걸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쁜 짓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나생문을 올라가서 비가 오는 날이에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 구석에 어떤 노파가 시체 머리를 이렇게 막 뽑고 있어요. 뜯고 있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그 장면을 본 이 하인은 갑자기 이 분노가 솟습니다.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는가 해서 노파를 질책하고 내동댕이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파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하인이 이 노파를 잘못했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나무라자 노파는 나는 잘못이 없다. 자, 여기는 또 시체가 있습니다. 이 죽은 여자는 살아있을 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무슨 나쁜 짓이냐? 뱀을 잡아다가 바닥고기인 양
뱀을 잡아서 포를 떠서 말렸죠. 말려서 바닷고기냥, 맛있는 바닷고기냥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가 하는 이야기가 이 여자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자의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체도 나쁜 짓을 했고 노파도 이 시체를 향해서 나쁜 짓을 했고 하인은 도덕과 양심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춥고 배고프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다. 이건 바로 현실이다. 현실. 자, 현실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춥고 배고프면은 옛말에 이런 말 있죠. 3일 배고프면은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나무 담도 뛰어넘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도덕과 양심에 배고프고 추운 현실과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노파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현실적으로 순간 변합니다. 그래서 이 노파의 옷을 다 뺏어서 입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라스온뭉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나쁜 짓이 전부 악의 악순환,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죠. 악순환, 이렇게 뱅글뱅글 악이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작품이 라스온뭉입니다. 두 번째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를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안 본 영화에서 한번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이기 때문에 미국은 정의롭고 미국만이 이 지구를 구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는 도마 안중근이 있죠. 한번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명 충돌, 그다음에 디지털 포트리스, 램보 6, 바다의 침묵, 이슬람이라는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영화도 보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 테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테러는 그 폭력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또 달리 생각을 하면은 테러가 꼭 폭력적인가? 정당성이 있고 도덕적이 있는 그런 그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각 정리학에서는 이 테러라는 것을 꼭 폭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보다는 힘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어떤 저항했던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또 테러는 정말로 부도덕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환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조금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옛날 고전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역사학자인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 이 사마천이 쓴 책 중에 자객열전이 있습니다. 이 자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만화책도 있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자객이라는 것은 몰래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죠. 또 정확한 자객의 뜻은 일생에 딱 한 번 칼을 쓸 때 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전이라는 것은 위인전을 이야기하죠. 위인전. 이 자객열전에 보면은 노나라의 장공이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또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그런 왕이 있죠. 이 두 나라가 싸우게 됩니다. 근데 제나라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 제나라는
지금 같은 현재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힘이 강한 나라죠. 노나라는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나라가 노나라를 이라크를 침공하듯이 침공을 하죠. 해서 이 노나라를 땅을 거의 다 많이 뺐습니다. 이 노나라 장수가 조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수죠. 이 장수가 싸워서 결국은 진 겁니다. 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나라 왕이 모여서 화친을 합니다. 화친한다는 것은 항복 문서를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제나라 왕과 노나라 왕이 만나서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조말이라는 장수가 황공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지금 부시한테 이라크의 장수가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쉬울 것입니다. 당신들이 억울하게 뺏은 땅을 다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내가 당신을 오늘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공이 어떻습니까? 잘못 죽게 생겼죠. 하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뺏은 땅을 다 돌려주겠다. 구두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이 끝나자마자 조말이라는 이 사람은 황공 앞에 머리를 수그리고 신화된 예를 다 갖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순간 황공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칼을 다 던지고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드리기 때문에 황공이 즉시 명령을 내리죠. 야, 조말을 즉시 잡아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황공의 재상이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냐? 안 된다, 그것은. 당신이 약속을 한 것을 저버리면 당신은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당신을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노나라가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자객열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말은 뭡니까? 조말은 황공에게 테러를 한 것이죠. 자, 이건 과연 폭력적인 테러인가? 아니면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조나라에 양자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음에 진나라에 지백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양자에게 진의 지백은 정말 이런 홍길동을 쓴 허균이가 조선에서 찢어 죽일 놈, 뭐 조선 기피 인물 1호 이렇게 하듯이 이 지백도 양자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백이 양자에게 잡혀서 죽게 되죠. 얼마나 이를 갈고 미워했든지 이 양자는 지백의 해골에다가 오치를 칠해가지고 술잔으로 쓰기도 하고 요강으로 쓰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백에 또 장수가 있죠. 지백의 밑에 장수가 애양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양. 자, 이 애양이라는 사람이 지백이 죽자 이 애양이라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라는 것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5공화국, MBC 하는 제5공화국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죠. 이 애양이라는 사람은 이 지백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조의 양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제수로 변장해서 이 조양자를 죽이기 위해서 화장실에 몰래 숨어듭니다. 근데 발각이 되죠. 자, 발각이 되니까 이 양자가 물어봅니다. 애양한테.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니까 나는
내가 모시고 있는 군주는 지백이었는데 지백이 억울하게 죽었고 당신이 또 부당하게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상이 가상에서 이 양자가 예양을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이 예양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말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오치를 온몸에 합니다. 오치를 하면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몸이 변한다고 그러죠. 수술을 먹고 목소리를 또 변하게 만듭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게. 그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양자가 지나가는데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 그 자리에서 울면서 건너지 않죠.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주변을 수색해서 있는 사람을 다 잡아와라. 그래서 보니까 예양이 또 잡혀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죽었다. 당연하죠. 너는 이제 오늘 죽은 목숨이다. 너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2번이나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양이 어떻게 합니까? 좋다. 내가 오늘 죽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청이 하나 있다. 들어주라. 그러니까 무슨 청이냐?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던져주라. 라고 하니까 그 옷을 던져주니까 단칼에 3번 나누어서 단칼에 3도막을 내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양이라는 사람은 나는 이제 내 군주의 지백에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자기를 죽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과연 예양이라는 사람도 테러리스트죠. 또 조말이라는 사람도 현재 우리가 해석해보면 테러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객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아껴주는 군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성을 다 하면서 자기 할 본분을 다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같은 사람 한 명만 둬도 그 사람은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봤을 때 과연 테러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정당한 것인가 또는 테러는 폭력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의 행위는 어떤 형태든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만큼만 이유가 분명히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우리 해볼 때 방어 또한 자기 유지를 위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의의 이름이라는 것도 그 내부에 어떠한 욕구 내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짐작해 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러는 도덕적이고 정당한가를 이러한 사마천의 자객 열전을 통해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테러와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이 테러와 도덕 법칙은 아쿠다가와의 라생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 법칙은 뭡니까? 도덕 법칙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과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들을 초월해 있는 그 어떤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도덕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정의는 칸트가 내린 정의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도덕 법칙 또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인이 이 현실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도덕과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을 한달지 또는 휴지를 버릴 때 어떻게 될까요? 도덕 법칙인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오늘 자동차만 살피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더 정확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면은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혼자 있을 때는 양심이지만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으로 변환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야, 휴지를 버려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도덕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은 가책을 느끼게 되는데, 자,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과 이라크가 있다. 또는 미국과
북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면서 상호 감시하는 상태로 또 상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어떤 눈치를 봅니까? 상대편이 어기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아니면은 상대편이 어기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를 합니다. 나쁜 짓을 하도록. 지금 북한이 또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을 덫을 딱 놓고 그 덫에 딱 걸리면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 결국은 이러한 것이 뭡니까? 도덕과 양심, 이게 가책 또는 눈치로 발전이 되면서 상호 감시, 상대편을 하여금 그러한 것을 어기도록 만들어가지고 침공하고 침략하려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이 하인과 노파 시체의 이야기를 봐도 이 악이 이런 식으로 악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를 침공을 했는데 이 도덕법치가 현실이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이 폭력은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기의 법칙인데 테러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런 악의 악순환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테러와 도덕법칙의 관계를 정리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칙의 이제 보편성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솟는 것, 즉 노파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하인이 보고 분노가 솟아서 노파를 내동댕이 치는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그런 나쁜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도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폭력을 행사한 그런 결과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쇼몽이라는 또 나생몽이라는 이런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테러와 폭력, 그다음에 그런 것은 정당한 것인지 또 악은 어떻게 악순환이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악의 보편성 테러는 근절돼야 하는가에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평상시에는 도덕을 잘 지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가요? 평온한 상태는 잘 지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서 혼란 상태에 빠지면은 도덕 법칙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이런 것이 그냥 무단횡단하고 휴지 한 장 던지는 걸로 끝나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살육하는 대로 발전이 된다면은 훨씬 더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 현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용이 바로 런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또는 그 외의 많은 테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 법칙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인간에 대한 야수적 잔인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살육하고 고문하고 억압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악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 악의 악순환, 우리가 사설에서 봤듯이 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테러라는 것은 강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예로 윤봉길 의사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일본에 항해서 저항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강한 나라 또는 이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고이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고이즘은 뭡니까? 이기주의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런 이기주의로 흘렀을 때는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악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폭넓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약한 자와 소수자 입장에 서서 선악을 구별해서 약한 자와 그다음에 작은 숫자, 소수자 이런 사람의 편에 서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많이 비로소 테러는 근절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테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잘 들었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론 도입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과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도입을 하면 되겠죠. 사설을 참고하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자, 본론은 보통 세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좋죠. 먼저 테러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서 기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 선생님이 준 교환을 보고 공부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테러는 정당한 폭력인가 또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가를 이야기했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마천의 자객 열전을 들어서 이야기를 펼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테러는 이제 근절돼야 되겠죠. 그래서 근절돼야 하는 그런 생각이나 또는 테러는 약자의 저항이므로 계속돼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테러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이 짓밟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저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법은 라생문, 아쿠다가와의 소설 라생문을 가지고 또 써봐도 되겠죠. 그 도덕법칙의 원칙과 현실, 이 도덕법칙의 양심과 춥고 배고픈 현실의 관계를 라생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예를 들어 쓰면은 아주 좋은 그런 글쓰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약한 자와 소수자 입장에 서서 선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주면은 정말 좋은 그런 자신의 주장을 쓴 논술문이 될 것입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써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